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4명으로 역대 네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 연속 2,000명대를 넘기면서 요일별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이 4주에서 2주로 단축되고 백신 인센티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2달 연속 줄었고 설비 투자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들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긴급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여성은 31%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서유럽 최고봉 몽블랑의 공식 높이가 지난 4년간 1m가량 줄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몽블랑의 높이는 지난 2007년 4,810.9m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64명으로 수요일 발생 기준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전보다 300여 명 줄긴 했지만 일주일째 요일별 최다 기록을 이어간 겁니다. 지역 발생은 2,539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968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7.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2.5%로 대구와 경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7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48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5명 늘어 현재 336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3만여 명이 받아 접종률은 76%입니다. 52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접종 완료율은 49%로 집계됐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확진 규모가 크게 늘면서 단풍철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 연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단풍 여행이나 모임 등이 활발해지면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4주 동안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27건이나 발생해서 80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불가피하게 여행을 가야 한다면 소규모 동거가족 단위로 짧게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또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어젯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3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됐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적용 범위가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 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 여부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접종자들에겐 혜택을, 또 미접종자들에겐 불편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추가 예약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지난 18일부터 열흘 넘게 예약을 진행했지만 18세 이상 미접종자 571만여 명 가운데 30만 명만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540만여 명은 여러 이유로 접종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에게 사적 모임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아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가중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2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93%가 미접종자이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대부분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과 중증 위험이 낮아지고 유행 전파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만 접종 기회가 아예 없었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등 향후 논의를 통해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KB국민, NH농협, 신한, 하나 등 9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 지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의 소비는 캐시백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됩니다. 또 명품 전문 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 그리고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은 제외되는 반면 여행과 관광, 전시, 공연, 스포츠 등의 전문 온라인몰 사용액은 포함됩니다.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첫 일주일간인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서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서 도시가스마저 들썩이자 정부가 다급하게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이어서 탄산음료 등 음료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최근 가스공사는 국제유가와 액화 천연가스 상승세를 감안해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두바이 유가는 지난 6월 이후 70달러 안팎 고공행진을 계속해 도시가스의 원자재 가격 부담이 3년 만에 최대치로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주 전기요금 인상 이후 도시가스와 고속버스, 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들썩이자 정부가 서둘러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여건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외에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4월부터 2%대로 올라선 뒤 5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정부의 올해 물가 목표치인 1.8% 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수입 물가를 통해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그 시차가 시작되는 이제 포인트가 올해 3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런 영향이 우리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된다면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2% 밑에서 형성되는 게 좀 상당히 어렵고. 고삐 풀린 물가는 우유값에 이어 탄산음료와 주스 등 식품 가격의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LG생활건강과 웅진식품도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계란과 쌀, 소, 돼지고기 등이 지난해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상황 속에 다른 우유업체들도 곧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 말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10월 중 전국민 70% 백신 접종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도해서 방역과 경제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2달 연속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내고제 등 승용차 판매가 줄면서 전월 대비 0.8% 줄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5.1%가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을, 또 6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기업 경기 실자 지수 BSI는 84로 8월보다 3포인트 떨어지며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5포인트,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이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김대진 한은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코로나19 확산 지속, 유가와 물류비 상승,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이라고 업황 BSI 하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업황에 대한 전망 BSI 지수도 9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돕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임신부와 출산 여성 등에 대한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수준을 경보 수준으로 강화해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특히 임신 전, 또 임신 중인 여성에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로쉘 월렌스키 국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지 시각 29일 이를 공식 건강경보로 발령했습니다. CDC는 임신 전 또는 임신 중일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출산한 여성,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모유를 수유 중인 여성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이익이 알려진 위험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CDC는 밝혔습니다. And we've actually seen that, in fact, some antibody from the vaccine traverses to the baby, and in fact could potentially protect the baby. CDC는 임신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조산하거나 신생아가 아픈 채 태어나서 곧장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산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다고 CDC는 덧붙였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임신 여성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은 31%에 불과합니다. 특히 흑인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5%에 그쳤습니다. 지난 27일까지 미국에선 임신한 여성 12만 5천여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 2천여 명은 입원했으며 161명은 사망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퍼지며 4차 재확산이 한창이던 지난달에만 22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가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현지 시각 29일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지역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접종을 승인한 모든 백신에 대해서 우리의 의료 가짜뉴스 정책을 확대하고 새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유튜브는 백신이 질병의 감염과 전염을 낮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삭제하게 됩니다. 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 자폐, 암, 불임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삭제 대상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 영상에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홍역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나 B형 간염 백신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주장이 전반적인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로 확산하는 것을 꾸준히 목격했다며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시작한 일을 다른 백신들도 확대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인 대부분이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엄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스코틀랜드의 성인 10명 중 6명이 임금 삭감 없이 주간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기를 희망했습니다. 반면 주 4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21%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3일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 정부가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뤄졌습니다. 앞서 영국 전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이슬란드도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장기간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이 연달아 들려오는 가운데 산불 확산에서 빙하의 감소까지 이상 징후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조사 결과 기후변화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해 얼음의 상태가 올해 한층 더 취약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인 가운데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이어진 산불로 일부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절반 정도 불길을 잡은 상태. 이에 앞서 거목들의 집산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남서부 일대에도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최근 2달여 동안 화염을 포착한 위치를 일주일 단위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샤스타 카운티뿐 아니라 이달 중순 들어 세쿼이어 국립공원 등에 집중적으로 화염이 감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의 산불은 최근 일주일 동안만을 살펴봐도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남부 초원지대에서 산불이 나고 있는데 반해 남미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여름부터 계속된 산불로 아직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불의 확산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기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년 9월부터 일찌감치 문을 열곤 했던 관광명소인 알프스 산맥의 스키장도 기후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고온 현상으로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스키장 슬로프를 인공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Ci sono alcuni colleghi meteorologi che dicono di portare i propri figli a vedere i ghiacciai perché stanno vedendo un'opera naturale in via di estinzione. Fra 15-20 anni non li vedremo, c'è il rischio che non li vedremo più, non sapremo neanche più che cosa sono. 지구 온난화의 시금석이라고 할 만한 북극 바다의 얼음, 즉 해빙의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녹아 매년 9월 중순쯤 연중 가장 작은 규모로 줄어드는데 올해는 역대 12번째로 작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얼음의 취약도를 따져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YTN이 나사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북극 얼음의 나이 구성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1987년에는 생성된 지 4년이 넘은 얼음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3.5%로 줄었습니다. 만 1년 이하의 얼음은 올해 67.2%에 달해 지난 38년 동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고하고 두꺼운 얼음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취약하고 얇은 얼음은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심각한 기후위기가 20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유엔 총회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에 직면한 작은 나라들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mall island states and continental countries with low-lying coastlines, such as Guyana, would be the first to feel the full brunt of the impending disaster. Yet our countries are among the lowest emitter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is not only unfair, it is unjust. 환경 재난의 경고음이 쌓이는 가운데 온실가스의 감축은 감염병 사태 대응 못지않은 전지구적인 당면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고 있는 알프스의 몽블랑이 지난 4년 사이 1m가량 내려앉았습니다. 해마다 평균 13cm씩 높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프스 산맥의 서유럽 최고봉 몽블랑의 공식 높이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이 최근 측정한 몽블랑의 높이는 해발 4,807.8m입니다. 4년 전인 2017년 측정한 4,808.7m보다 1m 가까이 줄었습니다. 30명의 전문가들은 9월 중순 몽블랑 정상에 올라 위성 안테나를 활용해 해발 고도를 계산했습니다. 4,792m에서 끝나는 몽블랑 정상의 바위층과 이를 덮고 있는 얼음층을 합친 높이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몽블랑의 빙하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몽블랑의 높이는 2007년 4,810.9m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낮아지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측정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연평균 13cm씩 낮아졌습니다. 다만 4,806m로 매우 낮게 측정된 2019년에는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측정에 나섰던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후학자와 빙하학자 등 과학자들이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살펴볼 것이라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력대란으로 제한 송전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겨울철을 앞두고 석탄 부족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전용뿐 아니라 난방용 석탄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동북 삼성의 대도시 선양의 일부 지역이 지난 23일 갑자기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발전소들이 따라잡지 못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무엇보다 석탄값 상승을 이유로 화력발전소들이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발전용은 물론 난방용 석탄까지 부족이 우려되자 중국은 석탄 회사들의 지역별 책임을 할당했습니다. 其中有的企业签约的量超过了计划的量，这样东北地区冬季采暖、供暖用、供电用煤得到了全面的落实。 하지만 중국의 석탄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의 발전용 석탄 비축분은 보름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홍콩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최대 20%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올겨울을 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잉채굴로 증산이 어려워진 데다 지난해 10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게 문제였습니다. 양질의 호주산 석탄 대신 열 효율이 낮은 인도네시아와 몽골산이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 전력 대란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31개 성급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제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도 베이징도 올겨울에 정전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대신 전력난 해결이 중국이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백신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 5주로 단축하면서 많은 분들의 백신 2차 접종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공지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간과 요일이 바뀐 분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